자, 매일 새벽에 살펴보는 HLB 그룹주예요. 어제 장중에 살펴봤기 때문에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또 중간에 수급의 변화는 없었는지 종가 마감은 잘 챘는지 확인하고 오늘의 시장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HLB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있었는데 HLB 생명과학은 외국인들이 꽤 많이 매수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37만 주 가까이 매수했고 기관 투신 HLB 생명과학이죠. 쭉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조금 매도했어도 역시 사모펀드도 들어와 있고 기타 법인에서 매도세가 좋죠. 매수세가. 자, 8월달 한 달 내내 보시면 HLB 생명 같은 경우 이제 이 매도세가 세긴 한데 요거 만약에 어제를 기준으로 꾸준히 매수해주면 자 주가는 더 살아날 수 있고 매도할 때도 주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사모펀드나 기업 특히 이런 데 들어오는 게 조금 보긴 좋죠. 연기금이 좀 매수했으면 좋은데 이거랑 반대로 HLB를 보면 자, 외인이 많이 매도하고 있죠. 지금 3거래일 동안 40만 주, 대충 58, 9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 투신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HLB로 조금 들어왔죠. 많이 들어도 역시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고, 사모펀드가 HLB 그룹주에 조금 관심을 갖는 모습이 보이고, 넥서스 HLB 제약 먼저 볼까요? HLB 제약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을 매도했죠. 기관 투신도 매도했고, 아마 이 월봉상 고점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는 게 HLB 제약이고, 자, 넥스 사이언스를 보면 외국인들이 3거래일째 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신 기관 많이 들어왔죠. 투신 금융투자 다 들어왔고 자 이렇게 연기금 조금 들어왔고 특히 사모펀드 또 들어왔죠. 사모펀드 3개를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를 어제 장중에도 제가 살펴드렸죠. 자 이렇게 웨이트 생명과 웨인 러브콜 뭐 주가 한번 살려드렸고 HLB 제약이 비만 치료 장기 지속 증수사제 헤메딕스와 기술 이전했고 여기서 로열티를 받을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예체비자 이런 기사 관련해서 제가 영상 설명란 링크 걸어드리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새로 들어온 기사 중에 이제 이 공매도 순환 HLB 뭔 얘기냐면 예전에도 공매도 탑랭크에 항상 HLB나 HLB 생명과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순환을 많이 겪었는데 이 나노코 박스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조금 좋은 기사들이 많은 거 나고 있죠. 그럼 이제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따라갈 수 있나라는 이런 물음표가 붙은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니까 챙겨보시고요. 중요한 내용만 몇 개 발췌해보면 나노전의 베트남 유일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HLB의 관계사인 넥스사이언스가 10.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노코박스가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게 되면 HLB와 넥스사이언스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잘 엮여 있죠. HLB, 자, 나노코박스, 그리고 나노젠, HLB, HLB 생명과학, 그러고 이제, 넥스 사이언스까지. 자, 삼상 임상이 순항하고 있고,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기술 이전까지 다 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러니까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턴을 해놓는 자 5주선의 돌파 안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5선이 돌파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이때 돌파해줬고 이때는 K스탑 때문에 운동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완벽하게 20회선까지 복해줬죠. 그 다음 주 지켜주고 추세를 쭉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세를 굉장히 잘 타고 가고 있는 HLB죠. 어제 종가를 확인해 보면 일단 종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제 장중에 살펴봤을 때 역시 이 가격 두 번째 박스권 첫 번째 박스권은 완벽하게 탈출했고 두 번째 박스권은 어제 종가상 탈출해주길 바랬는데 종가상 탈출하지 못하고 약간 밀려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5일선까지 밀릴 수 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20일선까지 밀렸다가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20일선 밀렸다가 돌아 나가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매수하는 타이밍이 되고 이 투자자매 동향에서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HLB 같은 경우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멈춰야 되겠죠. 기관하고 투시 방어하기엔 조금 이제 수량이 약해서 만약에 외국인 매도사가 며칠 내에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게 되면 21선이 따라 올라가는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겹쳐서 21선 딛고 돌아 나가는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일단 추세를 틀어놓고 우상향이 되는 종목은 일봉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 주봉은 중기 추세를 말해주는데 중기적으로 역시 추세가 잘 뻗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아마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HLB가 자 이렇게 상황이 좋죠. 잘 추세가 잘 나가고 있는데 역시 한 주 정도 쉬게 되면 5선까지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서 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로 추세가 뻗어 있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할 확률이 좋고 넥스 사이언스 그 10.몇% 갖고 있는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가
쉽게 사그러질 작은 재료는 아닌 게 맞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보면, 자, 월봉에서 역시 HLB처럼 추세를 잘 유지해놓고 턴해놓고 있죠. 5개월선 이식해선 다 돌파해놨을 때 굉장히 좋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죠. 요게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렇게 사모펀드도 들어왔고, 투신도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이 들어온 것과 외국인이 들어온 것과 힘입어서 조금 올라가셨으면 좋겠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HLB는 저번 주 좋았는데, HLB 생명은 저번 주 한 주 쉬었죠. 이번 주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맞고, 이제 이격이 모이는 이동평균선 3개가 정배열로 돌아서려는 중요한 위치에 있죠. 상당히 좋고, 일봉에서 또 오늘 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HLB는 이 자리를 갔어요. 두 번째 박스권.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은 첫 번째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두 번째 박스권의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1선 지키고 돌아나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그게 금요일이란 얘기죠. 다시 돌아나가면 12,000원까지 가서 박스권 다시 10,000원부터 12,000원까지 여기만 해도 20%죠. 박스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HLB랑 비교해 보면 HLB는 아직 21선 안 왔다는 얘기죠. 21선 지키고 돌아나가주면 HLB 생명과학처럼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HLB 생명과학은 21선 지키고 가는 한 박자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박스권들에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적인 상승을 해놓고 예전의 가격은 약간 빠이빠이 시켜놓은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노코 박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승인이 날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승인 난다고 보는 게 좋고, 추세가 턴이 되고 잘 돌아 나가주면 확실히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외국인들이 먼저 매수세가 들어오고, 만약에 이 박스권을 하단을 이탈한다거나 하단을 이탈하고 추세가 깨졌다? 주봉에서 그러면 승인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뭔가 잘못된 거고,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모든 기관이나 외인들이 팔고 나가기 때문에 추세가 저절로 꺾여요. 그렇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잘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나노코 박스가 꾸준히 순항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느려요. 얼마 전에 그 나노코 박스에 대한 기술 이전이 HLB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뭘 얘기했냐면 이 기술 이전 받기로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일주일 전에 얘기한 게 아니죠. 최소한 한두 달 전에 다 합의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화상회의로다가 이걸 진행하라고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좋았죠. 이런 결과를 정말로 3일 전에 갑자기 이사회에 모여서 하진 않았겠죠. 이사회에서 한 달 전에 최소한 뭐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전에 모여서 서로 회의라는 걸 했겠죠. 회의를 하고 미리 서로 혼안회장하고 다 합의가 돼 있던 거죠, 이게. 그걸 단지 지금 알려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뿐이죠. 이 소식을 아는 기관원인들이 들어왔고 추세를 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개인이 제일 느려요. 그렇지만 추세가 주봉에서 유지가 되고 턴이 되고 이렇게 돌아나간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좀 호재가 있는 거죠. 이때도 추세 턴해놓고 부상증자, 이때도 추세 턴해놓고 좋은 뉴스와 함께 날아갈 확률이 있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자,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제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일단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10일선이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 이렇게 만나서 10일선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깨지는데 10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는 21,150원 월봉에서 보면 이전 고점 이거 깨지 않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자, 일봉에서 보면 일단 좀 높은 감은 있죠. 많이 올라왔죠 그동안. 그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는 종목, 물론 높이 올라가는 종목이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고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조금 맞는 이런 상황인데, 이 내동 매매를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은 내동 매매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된 주식을 하는 게 좋은데, 철저하게 준비된 주식을 하려면 매일매일 종목을 체크하고 또 연구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수익을 빨리 내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대충 HZ 켜서 그날 급등하는 거 쫓아가서 막 2%, 3% 먹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고 뭐 5% 먹고 뭐 매일 5% 먹기 이런 거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기 단타를 굉장히 잘하고 또는 뭐 스캘핑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소수일 뿐이고 이분들도 무조건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고수들이란 얘기죠. 물론 우리도 저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분들이 순간 하는 것 같아도 많은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스윙 투자나 중기 투자 이런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 단 며칠을 주식을 들고 가기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순간 주식을 찾는 게 아니고 꾸준히 봐서 이 친구들이 어디 박스권에 있는지 여기서부터 잘 노는 종목이면 귀하면 박스권 하나에 사서 여기서 팔고 돌파해 좀 홀딩하고 이렇게 꾸준히 종목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박스권 하단에 있는 주식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 HLB 생명과 같은 경우 박스권 하단에 있네? 매수. 여기까지 가면 20% 익절. 돌파하면 내비두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봉에서 위치가 낮다? 추세 턴이 낮다? 그럼 믿고 사는 거죠. 어차피 깨져야 오른 바닥이기 때문에 어디 갈 길이 없죠. 자, 그렇게 주식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고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영상을 꾸준히 보고 같이 연구해서 이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게 좋아 보이죠. 자, 쉽게 예를 들면 어쨌든 뭐 종목 추천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휴메딕스나 히온스 글로벌을 보면 전형적인 박스권에 있죠. 여기 박스권 하단. 자, 금요일에 하단 박스권 찍었습니다. 스푸트니크에 대한 기대감이죠. 정확하게 박스권이죠. 이 HLB 생명과학으로 1차 박스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깼다가 당일 손절. 근데 이런 날, 오늘 같은 날 매수해, 어제 같은 날 매수해보는 거죠. 깨면 바로 손절하지만 깨지 않고 들어간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 팔면 여기만 해도 15%죠. 자,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맨날 뒤다보고 연구해야지만이 내가 이 주식이 어디가 박스권 하단인지 알 수 있죠. 이런 종목들이 순간 툭 치고 날아가서 쭉 날아가는데 여기서 잘못 내등 매매하면 순간 어쩔 줄 모르고 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별의 얘기였고요. 넥스사이언스가 꽤 강했죠. 넥스사이언스가 보면 사실은 강하다기보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월봉 5개월선을 지켜주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 5주선 이탈하고 두 번째로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가 바로 10주선이라고 그랬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턴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날, 이 8월 18일 저점을 기준으로 이 자리 이탈 안 해야 되고 어제 같은 날 5일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5일선이 가파르게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회복해주고 좀 옆으로 가주면 좋은 형태가 돼요. 하지만 이전 저점 이탈할 때는 반드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어제 종가 살짝 잘 끝나서 내일 같은 날 바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하루쯤 또 쉬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오늘 같은 날. 자, HLB 파워를 보면 월봉에서 이 친구 추세 잘 유지하고 있죠. 어제 종가가 잘 끝났습니다.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5개월선 가격 2,030원인데 잘 지켜주고 돌아서 나갔고 주봉에서도 역시 자 20주선을 벗어나지 않는 이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는 이렇게 이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아도 일단 안심이에요. 이전 저점 이탈하는 게 바로 이 추세를 깨는 거기 때문에 요점만 해도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새벽 1시인데요. 미국 시장 좋죠. 지금 다우산업 0.75%잘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자, 나스닥도 1.49% 굉장히 강합니다. S&P 500도 0.99%째 올라가고 있고, 석유 은행주가 특히 강세라고 합니다. 상승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잠깐 보면, 석유 은행주 강세 상승 출발 이런 기사가 있죠.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놓게 한번 보시고요. 미국 뉴욕 증시가 23일 상승에 출발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 테이퍼링 이런 거 이제 가셨을 때 좀 약간 이점했는데, 갑자기 투자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선호도가 높아졌고 석유, 은행 주가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이런 거 반영해서 많이 좀 살아나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